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론 동향으로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참 여러분 오늘 이번 주도 이 부침이 상당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굵직한 뉴스가 많았는데 배종찬 대표께서 꼽으신 이번 주 승자 먼저 살펴볼까요? 저는 경유값으로 했습니다. 경유값이요? 네. 경유값이 승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또 정책으로 연결되는 또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네. 아니 경유값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디젤 차를 이용하는 이유가 휘발유 차보다는 좀 기름이 싸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은 이제 화물차 예, 예. 사용하는 게 경유값이고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생계가 달려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요즘에 기름값이 올랐는데 경유값이 더 비싸다,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여론도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유류 할증료도 오히려 지금 할인되는 폭이 네. 휘발유가 더 사실상 할인이 더 많이 되는 셈이고 그다음 유류세도 이 경유 쪽에 더 많이 붙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화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든데 아무런 지금 특별한 보조가 없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생계에 좀 보완이 되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 이야기하면서 뭐 600만 원 정도 최소 보장해주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경유값이 이런 게 진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니 이러면 이제 식용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식용유요? 네, 이제 동그랑땡 전도 못 부쳐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니 근데 경유에서 식용유 같이 뛰어 넘어가기는 좀. 아니,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기름값이 워낙 오르니까 네. 이제 약간 음식 드실 때도 약간 기름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물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물가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저는 우리도 해결책을 내놔야 되니까 이제 많이들 여쭤봤더니 기라성 같은 전문가분들 얘기가 관세를 좀 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좀 일시적으로는 인할 필요가 있고 워낙 지금 고물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유로 끝이죠. 뭐 다른 뭐 승자가 없네요 이번 주에. 그러면. 있죠. 네, 제가 두 가지를 더 넣었는데 또 있어요? 네. 이게 조금 약간 정치 패러디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이모, 하나는 또 한국 3M입니다. 한국 3M 성문의 얘기네요. 네, 한국 3M은 갑자기 한국 3M이 누가 우리를 이렇게 홍보해줘? 그러니까 주목도가 엄청 높아지고 빅데이터에서도 언급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자가 들어가니까 한국 3M 이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동훈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의 이 딸 한동훈 후보자의 딸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영리법인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아연실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고 이모 교수인데 이모와 함께 뭐 썼느냐 이러면서 이모와 논문을 썼냐. 고모 교수면 고모냐 장모 교수면 장모냐. 이게 좀 그래서 오히려 느닷없이 별안간 이모와 한국 3M이 승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은 이은영 소장님 선택을 좀 들어보죠.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네, 저는 소상공인과 추경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그 출범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추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추경과 그다음에 그 추경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승자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제 지금 대선 1라운드라고 할 정도로 아직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기싸움이 팽팽한 이 속에서 그래도 소상공인을 좀 다 생각하는 그런 추경안이 마련되고 있고 지금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59조 4천억.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소상공인이 이번 주에 승자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제 초과세수 부분이 여전히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좀 어디 이제 뭐 세탁하다가 바지 같은 데서
국민들께서 돈이 나오면 기분 좋지만 이게 정부가 이게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또 남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혹시 내 세금을 더 걷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 세수가 그렇게 50조가 넘는 거잖아요. 53조인가. 53조. 예,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초과 세수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지금 가장 머리 좋다는 기재부에서 이거가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 걸까. 내 세금이 더 걷어간 거 아닐까 막 자꾸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 세금이 좀 많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게 이제 단지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약간의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세금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겠지 당연히 필요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초과 세수가 53조면 굳이 거두지 않아도 그렇죠. 대세금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전 총리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계속 재정 적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그때 그렇게 세수가 많았는데 이런 국민들이 좀 못 받아들이죠. 이게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속보 들어온 거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임명 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은 빠졌는데요. 네, 빠져 있네요. 네,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자는 오늘 뭐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으니까. 재송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저는 청문회 이후에 실시가 된 조사 있네요. 왜냐하면 9일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39.7%가 적절하다고 42.9%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조사에서는 또 상당히 이 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올라간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이후에 여기 이현영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벼르고 벼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한호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에 이런 표현이 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스타가 됐어요. 더 주목받고 똑똑한데 물론 그 의혹이 이제 딸과 관련된 이 의혹이 입시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우리 그걸 불법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청문회 이후에 더 주목받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핵과는 2명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한 명이 한동훈, 한 명은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인데 그 갤럽 조사 오늘 나온 거 5월 10일에서 12일 조사 나온 거 보면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적합도와 관련해서 적절한 인사가 44%, 부적절한 인사가 36%. 그래서 이건 거꾸로네요. 네, 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고 이게 지난 한 2주 전 조사랑 비교해 보면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 6%포인트 정도가 적절하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재송보를 대통령도 한 것 같고 오늘 차관 인사까지 한 거 보면 데리고 가겠다 이게 좀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패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패자가 될지 이은영 소장부터 좀 저는 꼽아주시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패자로 꼽았어요. 워낙 그 인사청문회 때 너무 이렇게 실력이 없었나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좀 패자로 꼽았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네, 저는 이번 주에 패자로 소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요? 네, 소비자를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는 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이은영 소장님이랑 똑같은 기대가 많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물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데 이게 뭔가 따로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그동안 힘들었던 것 자체가 이제 노출되어 있고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자영업청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또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도 뭐 부족하다, 어렵다, 여전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아주 적은 소득의 프리랜서나 네. 또는 우리가 일용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자영업청이나 소상공인은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는 이분들이 그렇죠.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소비자거든요. 예, 근데 예.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적자 생존 원칙이 정글처럼 또 밀림처럼 적용되는 건 너무 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저는 이제 패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꼽았는데 사실 성비 관련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 예. 이외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모습. 벌써 이제 2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준비가 청문회 발언 말고 또 청문회 발언 말고도 이제 그 대정부 질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발언이 굉장히 공부가 안 된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던 부분은 팀플레이를 잘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인사청문회가 이제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제 맡은 위원들이 서로 좀 모여서 의논을 해갖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었다. 오히려 언론에서 검증 자료들이 오히려 많이 나왔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가 있었던 2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 안 하고 좀 따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도 잘 안 하시고 의정 활동도 열심히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은 2년은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 뽑았습니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재원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 따라가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저 정도밖에 못해라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해서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 적용됩니다. 정말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야만 그것을 국민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의회의 견학을 갔더니 아예 야전 침대에 갖다 놓고 미국 국회의원들, 미국 의원들이죠. 의사당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거 아실 겁니다. 좀 그런 방송들도 많이 다큐멘터리가 되곤 했는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그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단단히 준비를 했을 텐데 아마 그 표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게 그걸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의원들도 아직은 이 감정이 좀 격앙된 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걸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조금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국정에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문회 스킬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완전 스킬만의 부분도 아니고 좀 마음가짐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에서의 대체로 그동안 여당이 해왔던 걸 보면 후보자들 검증이라기보다는 감싸기에 바빴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증을 해야지. 그런데 너무 확연히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야 뭐 어느 정권에서 다 마찬가지죠. 뭐. 근데 저는 수비하는 쪽은 항상 조금 무리하게 하게 되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날카롭게 질문을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보다는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뭐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보는 거죠. 더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 하기가 더 훨씬 쉬워요. 근데 이번에 그걸 좀 시원하게 못 보여준 면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번 주 승부처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배종찬 대표부터. 저는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로 했습니다. 정 후보자 거취. 왜냐하면 저 사실은 오늘 그 인사 단행하면 어떨까 약간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걸 한 이유는 지금 다른 인사들도 새 정부에서 좀 약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성애 다문화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정호영 후보자는 상당히 여론조사상으로도 한동훈 후보자는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좀 취임식이 되고 또 새 정부 출범하니까 조금씩 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정호영 후보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과연 거취 표명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게 지방선거나
윤석열 정부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공세나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결고리로 강한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오늘 뭐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 보면 뭔가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은영 소장님은 이번 주 승부처 어디로 저는 보십니까? 충청도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어저께 지금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어요. 그 박완주 의원의 성비건인데 네. 이제 그게 지금 어저께 또 공교롭게도 후보들이 어제 등록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충청권에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결국에는 이번 그 지방선거는 충청권의 내석을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충청권에서의 여론조사 네 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그 가장 그 광역단체장 충남도지사 선거는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5월 1일 한 조사를 보면은 양승조 후보가 46%, 김태흠 후보가 39.6%예요. 그래서 네. 양승조 후보가 좀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충북은 근데 또 반대입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5월 9일에서 10일을 한 조사 보면 김영환 후보가 48.9, 노 후보가 37.1, 네. 노영민 후보가 노영민 37.2 후보.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충북은 지금 김영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하고 지금 세종은 대전은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인데 이장우 후보가 43.4%, 허태정 후보가 39.6%로 오차범위 내에서 좀 접전을 벌이고 있고 세종은 굿모닝 충청의 리얼미터 의뢰해서 5월 2, 3일 조사인데 이춘희 후보가 42.5, 최민호 후보가 42.9해서 대전, 세종이 조금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 양상이어서 이 두 곳이 어느 당으로 갈 것인가 이게 좀 충청권 판세의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지방선거 전체 판세도 영향을 줄 걸로 굉장히 보입니다. 재밌는 게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리턴 매치가 되죠. 그렇죠. 리턴 매치도 있고. 근데 여기가 보면은 충청권이 네 자리입니다. 남북 세대, 남북, 충남, 예. 충북, 예. 세종, 대전. 대전. 그래서 말 참 잘 만드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17군데에서 4개가 적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선거가 충청권이 아이고 우리가 어디 투표할지 몰라요 하는 그 충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네 곳을 다 특정 정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와 다르게 결과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중요해요. 투표율이 네. 낮으니까. 여론조사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네 자리를 가져가게 되면 사실 선거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 곳을 다 싹쓸이해 가면. 네. 그래서 저는 이현정 소장님이 선택한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승부처가 되는 게 21일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 지원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강원도 민심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이거 다음 주에 했어야 되는 건데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세종과 대전이 사실은 이제 지금 다 현역이 민주당 후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역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윤심도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충청권이 여론조사하기가 가장 또 힘든 지역이고 잘 속내를 안 드러내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요새는 많이 하는 데서는 업체에서는 충청도 쪽의 여론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 드러내시기는 하셔도 그래도 잘 안 드러내셔요. 백종원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까요? 그 박완주 의원이 지금 이 지역구가 천안이라서 네. 이제 네. 그 영향도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충남은 특히 천안이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천안 아산의 인구가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 뭐 고속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양승조 지사도 원래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가 천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예. 천안에 뭔가 균열이 있는 건 아니냐. 예. 천안 민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예. 양승조는 알겠습니다. 조금 이미지가 달라서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